신부 쪽 하객이 단 한 명도 없다니! 이런 결혼식이 세상 천지 어딨어!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해서. 알릴 사람이 있기나 해? 가족도 지인도 돈도 없이 근본도 없는 게 굴러들어와서는! 행복해야 할 결혼식의 시어머니는 왜 예비 신부에게 드레스를 던지고 막말을 하는 걸까요? 사람 살다 보면 말이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세상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식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숙 씨도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태훈이 어머니 정숙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의 진중한 표정을 본 정숙은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말고. 정숙은 차를 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결혼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40이 넘도록 결혼 안 하는 아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결혼하려고 해요. 태훈의 말에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놓고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기쁨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정말 어떤 아가씨인데? 언제 만났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연달아 쏟아지는 질문에 태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왜 그래? 혹시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태훈이 말을 잇지 못하자 정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만 뭐, 빨리 말해봐. 유나라는 아가씨인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순간 정숙의 얼굴이 싹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뻐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뭐라고? 고아라고?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유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태훈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고아가 며느리라고? 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죠. 가족도 없는 애가 어딜 시집을 와. 혼인신고서에 친정 쪽 증인은 누가 서는데? 엄마, 그런 건 다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잖아요. 태훈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정숙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 됨됨이. 그런 가문은? 집안 체면은?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일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엄마, 유나를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면 뭐해? 근본도 없는데. 어떤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여? 정숙은 손을 휘저으며 격분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며느리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럼 반대한다는 거예요? 태훈의 목소리에도 단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당연히 반대지. 절대 안 돼. 정숙은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자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죠. 엄마, 저는 유나와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반대하셔도요.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본 정숙은 더욱 화가 났어요. 야, 이 자식아. 부모 말도 안 듣고 제 맘대로 하겠다고? 죄송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태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어디가? 아직 말 안 끝났어. 하지만 태훈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울분을 터뜨렸죠.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절대 허락 안 해.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정숙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기대했던 며느리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고아라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숙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이 기쁨이 아닌 충격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죠. 며칠 후, 태훈이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였어요. 엄마, 다음 주에 예식장 예약하려고 해요. 정숙은 마시던 차를 멈추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상견례는 언제 할 건데? 그게
유나 쪽에서 굳이 상견례를 안 해도 된다고 해요. 뭐, 상견례를 안 해?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견례 없이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표정이었죠. 유나가 부담스러워해요. 가족이 없다 보니까. 그럼 더욱 상견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하지만 태우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반대하시니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정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아예 배제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태훈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유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보이겠어?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참을 수 없어서 단골 미용실에 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원장과 다른 손님들이 있었죠. 어머, 정숙 씨,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세요? 미용실 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훈이가 결혼하겠다는데 그 상대가 고아래요. 고아. 미용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정숙을 쳐다봤죠. 어머나, 정말이에요? 네. 가족도 없는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오려고 해요. 정숙은 억눌러왔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얼마나 치밀한지 아세요? 40 넘은 우리 태훈이를 완전히 꼬셔서 결혼까지 하려는 거예요. 미용실 원장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그런 여자들이 많다던데. 맞아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했는지. 태훈이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애가 어떻게 그런 수완이 있는지 정말 무서워요.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그런 여자한테 아들을 뺏기시면 안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태훈이 직장도 알아보고 집안 사정도 다 알아본 다음에 접근했을 거예요.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던 애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게 어딨어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용실 원장이 물었습니다. 절대 허락 안 해요. 그런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 될 바엔 태훈이가 평생 혼자 사는 게 낫죠. 일주일 후, 태훈이 유나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정숙에게 인사를 시키러 온 거였죠. 엄마, 유나예요. 유나는 정숙 앞에서 깍듯이 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나입니다. 정숙은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외모는 단정하고 예쁜 편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 유나 씨. 앉아.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유나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간소하게 하려고 해요, 어머님. 간소하게. 그럼 예단은? 유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단은 잘 몰라서. 몰라서?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할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도 모르고 결혼한다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이런 일들을 잘 몰라서.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몰라서라고? 그럼 혼수는? 신랑 집에 가져갈 살림은? 그것도 태훈 씨가 다 준비한다고 해서. 정숙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집안 교육이 안 된 게 확실하네. 그 말에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지.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단도 못 챙기고 혼수도 못 챙기고 그럼 뭘 가지고 시집와?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태훈이 나서려고 했지만 정숙이 먼저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 우리 집안 위신이 어떻게 되겠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준비 부족이었나 봐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비 부족이 아니라 아예 준비할 게 없는 거잖아. 정숙은 더욱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가져올 것도 없고 그럼 뭘 믿고 결혼해? 유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나야, 앉아.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
태훈이 말렸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네요. 유나는 정숙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가봐. 앞으로 우리 집에 오려면 그런 것들 다 준비해서 와. 정숙의 날카로운 말에 유나는 문을 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태훈이 뒤따라 나가려고 했지만 정숙이 붙잡았어요. 너도 앉아. 할 말이 있어. 엄마, 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심하게. 당연한 말을 했는데 정숙은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허락 안 해. 절대로.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우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를 강행했어요. 이미 예식장 예약금을 내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이었거든요. 엄마, 이제 와서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태우는 정숙을 설득했습니다. 청첩장도 다 돌렸고 하객들도 다 약속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숙도 이미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린 터였습니다. 지금 와서 취소한다고 하면 더 큰 망신이 될 것 같았어요. 정말 미치겠네. 정숙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은 진행해야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결혼식 당일 아침,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진한 남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로서의 예의는 지켜야 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봐야 하나. 정숙은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견례도 없이 예단도 제대로 못 챙기고 하는 결혼식이라니요. 오후 1시, 정숙은 택시를 타고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웨딩홀 앞에는 태훈 쪽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형수님, 오셨네요. 태훈의 삼촌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도련님. 오랜만이에요. 오늘 태훈이 정말 행복해 보이던데요. 신부도 예쁘고. 삼촌의 말에 정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신랑 쪽 하객석은 거의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쪽 하객석을 보는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텅 비어 있었거든요. 어머나, 저쪽은 왜 이렇게 비어 있어? 옆에 앉은 친척이 속삭였습니다. 고아라서 그런가 봐요.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도 친구들이라도 있을 법한데. 회사 동료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숙은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벌써 걱정이 되었거든요. 엄마, 여기 계셨구나? 태훈이 신랑 정장을 차려입고 다가왔습니다. 그래, 왔다. 정숙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나가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됐어. 바쁠 텐데 뭐하러. 엄마, 그래도 신부가 인사를 해야죠. 태훈이 간곡하게 말했지만 정숙은 관심이 없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러 가지. 태훈은 다소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 시작 30분 전.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신부 대기실이 어디예요? 정숙은 예식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쪽 복도 끝에 있습니다. 정숙은 성큼성큼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수치심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나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보통 신부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하는데 유나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야, 이년아. 정숙은 옷걸이에 걸려있는 드레스를 유나에게 던졌습니다. 아, 어머님. 유나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 했지만 휘청거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참 대단도 하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신부 쪽 하객이 단 한 명도 없다니. 이런 결혼식이 어디 있어.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해서. 알릴 사람이 있기나 해? 정숙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알릴 사람이 있기나 해. 가족도, 지인도, 돈도 없이 근본도 없는 게 굴러들어와서는. 어머님, 저는 태훈 씨만 있으면 참 편하게 생각하네. 정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와서 숨만 쉬어도 눈치 봐야 할 거야. 정숙은 유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아. 꿈 깨. 이런 드레스 입을 자격이나 있어? 드레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발, 제발, 내가 제발이야. 정숙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평생 이런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하는 내 신세가 더 불쌍해.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고아 주제에 감히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웃기지 마.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사과해서 뭐해? 이미 다 늦었어. 정숙은 드레스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이 드레스처럼 내 꿈도 산산조각 날 거야.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태훈은 바닥에 떨어진 드레스와 울고 있는 유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태훈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 엄마, 너무 심하세요. 태훈이 유나를 부축했습니다. 심해.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정숙은 여전히 흥분한 채였습니다. 하객도 없는 결혼식을 보고 앉아있으라고.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집안 위신이 말이 아니야. 정숙과 태훈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그 사이에서 작아지기만 했어요. 유나야, 괜찮아? 태훈이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이런 모욕을 당하고. 태훈이 정숙을 노려봤습니다. 모욕. 사실을 말한 게 모욕이야? 정숙은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 식시작 시간이 다 됐어요. 나가주세요. 태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가겠어. 하지만 이 결혼 절대 축복 안 해. 정숙은 드레스를 한 번 더 발로 차고 신부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태훈 씨,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유나야. 엄마가 너무 심하셨어. 태훈은 유나를 위로하며 드레스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10분 후에 식이 시작돼. 준비할 수 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정숙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화장을 고쳐야 했거든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어지러워 보였어요. 정말 미치겠네. 정숙은 립스틱을 바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객들 앞에서는 체면을 지켜야 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예식장으로 돌아가니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맨 앞자리에 앉아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에 앉은 신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숙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신부가 정말 예쁘던데요. 태훈이 좋은 사람 만났네요. 신우이의 말에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쁘기만 하면 뭐해. 드디어 웨딩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서 뒤를 돌아봤어요. 유나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까 정숙이 바닥에 내던진 그 드레스였어요. 다시 정리해서 입었지만 유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걸어 나오는 유나의 모습을 보며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가씨 혼자 걸어 나오네. 부모님이 안 계신가 봐요. 그럼 누가 신부를 인도해야 하는데. 정숙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모든 게 어긋나고 있었어요. 유나가 태훈 앞에 서자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례 목사님이 나와서 축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훈 군과 유나 양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부 쪽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시간입니다. 태훈이 먼저 맹세를 했습니다. 유나야,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 유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태훈 씨, 저도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부족한 제가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감동적인 맹세도 자신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태훈과 유나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 목사님이 선언했습니다. 태훈과 유나가 포옹을 하며 키스를 했어요.
정숙은 억지로 박수를 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지켜봐야 했거든요. 이제 신랑 신부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태훈이 마이크를 들고 나섰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나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유나도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신부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예식장 앞쪽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스크린에는 병원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어요. 사랑의 기적, 장기기증 이야기. 정숙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왜 갑자기 장기기증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신장 기증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죠. 특히 제 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 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숙은 그 남성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장기 기증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 신장을 받은 분이 건강해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분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남성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혹시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딸도 그분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상 속 남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정숙은 깨달았어요. 저 얼굴, 내가 어디서 봤지? 정숙은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썼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이분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장기기증을 통해 여러 생명을 살렸죠.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남성의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고 윤재호님을 기리며 자막이 떴습니다. 정숙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윤재호. 유나의 아버지?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나가 고아라고 했는데 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바로 그때 영상이 끝나고 유나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영상에 나오신 분이 제 아버지세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장기기증을 통해 많은 분들을 도왔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신장을 기증해서 한 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정숙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건강하게 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유나의 말에 정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버지가 곁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유나가 말을 마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의 신장을 받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것 같았어요. 영상 속 그 남성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아니야, 설마.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3년 전 신장 이식 수술을 받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었죠. 정숙 씨, 기증자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 분이었어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윤재호. 그 이름. 정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받은 서류에 분명히 그 이름이 있었어요. 오늘 아버지가 곁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유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큰 소리에 모든 하객들이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형님, 왜 그래요? 옆에 앉은 신우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거든요.
어머니, 태훈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정숙은 고개를 흔들며 계속 울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실까? 영상을 보시더니 갑자기 유나도 놀라서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숙은 유나를 보자 더욱 격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태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엄마, 말씀해봐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 신장을 받았어. 정숙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태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나 아버지, 윤재호. 그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숙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침착하게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너 알고 있었어?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버지 신장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지가 어머님께 새 생명을 드린 것처럼 저도 어머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숙은 유나의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는 내가 널 그렇게 대해도 태훈도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유나 아버지가 엄마 생명을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 그런데 난 은인의 딸한테 그런 짓을 했어. 정숙은 자책하며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드레스도 바닥에 던지고 고아라고 무시하고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요. 이런 인연이 우연일 리 없어요. 미안해. 유나야, 정말 미안해. 정숙은 유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하객들은 이 놀라운 상황을 지켜보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운명인가 봐요. 유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어머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야. 난 너희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어머님, 용서할 것도 없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정숙은 유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태훈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하객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운명이네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숙은 유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내 아버지 얼굴이 보여. 정말 닮았구나. 어머님, 이제 내가 진짜 어머니가 되어줄게. 내 아버지 대신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정숙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하늘이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정숙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줄게. 내 아버지한테 약속해. 고마워요, 어머님. 예식장은 감동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이 기적 같은 만남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예식장 안은 감동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운명적 만남을 목격하며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하객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꼭 끌어안은 채 계속 울었어요. 3년 전 수술 받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어머님, 이제 그만 우세요. 유나가 정숙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숙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유나는 정숙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태훈이 두 사람 곁에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게 이해돼요. 왜 유나와 만나게 되었는지. 태훈아.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용서해줘.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엄마,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태훈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윤재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유나야, 정말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유나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넌 내 목숨을 살린 아이였구나. 그런 소중한 아이를. 정숙은 자신의 옆구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어. 어머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행복하실 거예요. 유나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이런 인연이 있다니. 그러게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 것 같아요. 정숙이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객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런 감동적인 결혼식은 처음이에요. 줄에 목사님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이런 것이겠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훈이 마이크를 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태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도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런 좋은 어머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효도할게요. 정숙은 유나에게 달려가서 다시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또 울었습니다. 하객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계속 박수를 쳤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이에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직접 봤네요. 예식장은 감동과 축복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부끄러워. 하지만 유나는 정숙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사랑으로 대해주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유나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정숙도 유나에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마무리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하객들이 인사를 하며 떠났습니다. 정숙은 유나와 태훈과 함께 예식장을 나섰습니다. 유나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하자. 정숙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좋아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윤재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윤재호 씨. 이런 좋은 딸을 보내주셔서.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정말 행복해요. 좋은 어머님을 만났어요. 태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이제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결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늘에서 윤재호가 미소를 지으며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진짜 어머니가 되어줄게. 내 아버지께 약속해. 어머님,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유나도 정숙에게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기쁨을 안고 말이에요. 집에서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유나야, 내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태훈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장 이식 받으신 이야기도 들었고. 그때 혹시 하는 마음에 병원에 문의해봤어요.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네,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께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유나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영상을 준비한 거구나. 태훈이 깨달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머님이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님이 이렇게라도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내 욕설을 들으면서도 참고 있었다는 거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곧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다고? 정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고아가 아들과 결혼한다고 하면 유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변명이 안 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내가 그렇게 참고 있었다니. 정숙은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나 같았으면 절대 못 참았을 거야. 어머님, 그때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유나가 정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뭘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살려주신 분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그 생각만 했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야,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어머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유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어머님 안에서 잘 뛰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정숙은 자신의 옆구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심장이 내 아버지 것이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뭐든지 들어줄게. 시간 되실 때 아버지 납골당에 같이 가서 인사드릴 수 있을까요? 정숙은 유나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내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싶어. 정숙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정말 고마워.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유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정숙이 유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어머님이 아버지 신장을 받으신 걸 알고 나서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유나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어머님도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널 살려줬다고? 정숙이 의아했습니다. 네.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것도 사랑이었어요. 유나의 말에 태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나야,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오빠, 어머님은 저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유나가 태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이라면 그냥 무시하셨을 텐데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신 거죠. 정숙은 유나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너 정말 현명한 아이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유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말라고. 정숙은 유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못했다. 유나야,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너는 왜 죄송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정숙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3년 후, 정숙의 집 거실에는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2살배기 손녀 지우가 할머니 품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누구게? 정숙이 손녀를 무릎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할미. 지우가 정숙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유나와 정숙은 정말 친모녀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지우가 할머니 딸이잖아. 정숙이 손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나야, 준비됐어? 태훈이 나들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빠, 아버지 좋아하실 꽃도 준비했어요. 유나가 준비한 꽃다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좋아. 그럼 할아버지한테 지우 보여드리러 가자. 정숙이 손녀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할머니 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지우야, 오늘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야. 유나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응.
엄마 아빠야.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하늘?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윤재호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우도 데려왔어요. 유나가 위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숙은 지우를 안고 위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재호 선생님, 저희 지우예요. 선생님 외손녀. 할아버지. 지우가 갑자기 위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 지우가 할아버지를 알아보네. 정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우를 보고 계시나 봐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숙이 위패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유나는 정말 좋은 딸이에요. 선생님이 정말 잘 키우셨어요. 어머님, 유나가 정숙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태훈도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지우 어때요? 유나를 많이 닮았죠? 지우는 신기하게도 위패를 향해 계속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아줘. 지우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우를 안아주고 계실 거야. 정숙이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잘 돌봐주세요. 지우가 어머님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뻐요. 정숙은 유나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나야, 너도 내 진짜 딸이야. 지우도 내 친손녀고.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유나가 정숙을 꼭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숙이 위패를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할아버지, 바이바이. 지우가 위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납골당에서 나오는 길에 정숙이 말했습니다. 지우가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런 걸 잘 느끼나 봐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지우가 할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정숙이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숙은 온 가족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나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우리 둘이 함께하면 더 맛있겠다. 정숙과 유나는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녀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구하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정숙이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사람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유나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태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네. 응.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정숙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갑자기 천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지우가 또 할아버지를 보나 봐. 정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재호 선생님. 고마워요. 이런 좋은 딸을 보내주셔서. 정숙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손녀까지 주셔서 감사해요. 유나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는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께 평생 효도할게요. 유나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이제 내가 진짜 엄마다. 유나야. 정숙이 유나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진짜 딸이 된 것 같아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웃음 속에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윤재호가 미소를 지으며 이들을 축복하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사랑은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